부득이하다니. 내가 처가 식구들과 새해를 보내는 건 좋은데 왜 내게는 솔직히 말하지 못했니?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처가에서도 부득이하게 새해를 같이 보내자고 해서 정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엄마인 나는 언제나 너희 계획의 뒷순이인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린 걸 생각은 해봤니? 어머님,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저희 집에서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진심으로 죄송해요. 너희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외면받아도 되는 거니?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더 생각을 깊게 했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한 걸 몰랐어요. 알겠다 하지만 내 마음이 다 풀리기엔 시간이 걸릴 거야. 이번엔 너희가 얼마나 내 마음을 무너뜨렸는지 정말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부터 처가 식구들하고만 몰래 여행을 간 아들 부부에게 복수하는 박정자 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방금 들으신 대화처럼 어머니는 쓸쓸하게 소외되는 상황에 처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는 박정자 씨는 올해로 65세가 되었지만 손맛 하나로 여전히 많은 단골들의 사랑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다. 정자 씨에게 새해 첫날은 그저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한 가족이 모두 모여 따뜻한 밥상 앞에서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소중한 전통과도 같았다.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 부부와 귀여운 손자가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그리며 그녀는 며칠 전부터 갈비찜, 전, 떡국 등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작은 식당의 주방보다도 더 뜨거워진 집안 공기는 그녀의 설렘을 담고 있었고 정자 씨는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겨울 햇살을 바라보며 올해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는 바람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녀는 손자에게 줄 새해 선물까지 꼼꼼히 챙기며 아들 부부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예상치 못한 아들의 전화 한 통이 그녀의 모든 기대를 무너뜨렸다. 엄마,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는 아들의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묘한 찜찜함이 피어올랐다. 어디 아픈 건가? 혹시 직장에서 큰 일이 있었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애써 자신을 다독이며 그래, 바쁜 세대인데 이해해야지.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자 씨는 우연히 스마트폰을 열어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다. 멀리 바닷가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 속에는 아들 부부와 손자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고운 한복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여행지의 따뜻한 햇살 아래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은 정자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설마 내가 착각한 걸까?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지만 명백히 그들은 처가 식구들과 새해 첫날을 보내고 있었다. 사진 아래 달린 댓글들은 정자 씨의 마음을 더 쓰리게 했다. 역시 우리 딸이 최고야. 가족을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네.
라거나 다들 한자리에 모이니 새해가 풍성하게 시작되네. 같은 칭찬이 가득했다. 정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내가 이렇게 외면당해도 되는 걸까? 라는 서운함과 배신감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평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던 그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동안 SNS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고 준비해둔 음식이 가득한 냉장고와 아들 가족에게 줄 새해 선물이 놓인 거실 한편을 바라보며 묵묵히 한숨을 내쉬었다. 정자 씨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서운함과 분노가 뒤엉킨 채 밤새 뒤척이던 박정자 씨는 결국 아들과 대화를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새벽녘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수백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아이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녀는 아침이 되자마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아,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다. 시간 좀 내줄래?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어조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왔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정자 씨의 심상치 않은 표정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정자 씨는 준비해둔 갈비찜과 떡국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마침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정훈아, 내가 너희에게 서운한 걸 말해야겠구나.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지만 흔들리는 목소리로 새해 첫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자신의 기대와 SNS에서 처가 식구들과 여행 간 모습을 발견했을 때의 충격을 조심스레 털어놓았다. 아들은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엄마, 그게 아니라 처가에서도 부득이하게 새해를 같이 보내자고 해서. 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정자 씨의 귀에 전혀 위로로 들리지 않았다. 부득이하다니? 내가 처가 식구들과 새해를 보내는 건 좋은데 왜 내게는 솔직히 말하지 못했니? 나만 바보가 된 것 같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수록 떨렸고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머리를 극적이며 엄마,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쪽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서. 라고 했지만 그의 설명은 정자 씨의 마음에 닿지 못했다. 그쪽에서 먼저라니? 내 엄마인 나는 언제나 너희 계획의 뒷순이인 거니? 내가 너희를 위해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린 걸 생각은 해봤니? 정자 씨의 날선말에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며느리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옆에서 어색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자 씨는 결국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다는 듯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고 아들 부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집을 나섰다. 거실에 홀로 남은 정자 씨는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리며 내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에 한동안 울분을 사귀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배신감과 서운함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박정자 씨는 결국 혼자만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풀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를 내고 따지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뒤집어 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만 참고 살 수는 없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붉어진 눈을 닦아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정자 씨는 명절을 비롯해 앞으로의 중요한 가족 모임에서 자신을 우선순위로 삼기로 결심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겠다. 그녀는 늘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챙기며 희생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정자 씨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기로 약속했고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않았던 제주도 여행 상품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정자 씨는 묘한 설렘을 느꼈다. 이제 나도 가족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만의 삶을 만들어야지. 그녀는 여행사에 예약 전화를 걸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한 번도 스스로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해본 적 없던 그녀에게 이 작은 결단은 큰 변화를 의미했다. 며느리와의 통화에서 정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번 설에는 나도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집에 못 있을 것 같구나.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했지만 정자 씨는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언제나 가족을 챙기기만 했던 내가 이번에는 나를 챙기기로 했어. 이해하겠지?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정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고 홀가분했다. 냉장고 안 가득했던 음식을 준비하던 자신과는 달리 이제는 여행 가방을 채울 옷과 책을 고르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계획하는 자신이 새롭게 느껴졌다. 이제 나도 내 행복을 찾아 나설 때야. 그녀는 창밖의 겨울 햇살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다음 명절이 다가오자 박정자 씨는 계획대로 친구들과의 제주도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다. 한편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늘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며 집안을 따뜻하게 꾸미던 모습에 익숙했던 터라 정자 씨의 여행 약속이라는 단호한 통보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아들은 몇 차례 전화를 걸어 엄마, 그냥 우리랑 같이 보내면 안 돼요? 언제 또 다 같이 모이겠어요? 라며 설득했지만 정자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정훈아, 이번에는 나도 내 시간을 가질 거야. 너희도 잘 지내고.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정자 씨는 마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다. 여행 가방 속에는 친구들과 나눠 먹을 간식, 예쁜 옷, 그리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이 들어 있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하자 맑고 시원한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던 서운함마저도 조금씩 날려보내는 것 같았다. 숙소에 도착한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 묵었던 감정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멀리 오다니 정말 잘한 선택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칭찬하며 여행의 첫날 밤을 보냈다. 한편 아들 부부는 어머니가 없는 첫 명절을 맞이하며 그 공허함을 절실히 느꼈다. 집안에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도 따뜻한 음식 냄새도 없는 명절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쓸쓸했다. 며느리는 정자 씨가 늘 준비하던 명절 음식을 따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요리법에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엄마가 계셨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부재를 크게 느꼈고 아들 역시 어머니가 그동안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새삼스레 깨닫기 시작했다. 정자 씨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들 부부는 오히려 어머니의 소중함을 더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주지 못했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뒤늦게나마 깨닫는 순간이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 없이 맞이한 명절의 공허함 속에서 점점 그녀의 부재가 남긴 깊은 여운을 깨닫고 있었다. 식탁 위에 차려진 허전한 음식들, 손자와 함께 뛰어놀며 행복해하던 어머니의 환한 웃음소리가 없는 거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적막했다. 아들은 텅 빈 집안을 둘러보며 그동안 어머니가 명절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일들과 헌신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되새겼다. 여보,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 아내의 질문에 아들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 매번 우리를 위해 요리하고 손자까지 챙기고 그게 엄마한테 얼마나 큰 짐이었을까.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어머니의 부재가 가져온 깨달음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다.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헌신이 사실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으며 아들은 복잡한 감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느리는 다음에는 꼭 어머님을 우선으로 생각해야겠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했어요. 명절은 가족이 함께해야 하잖아요. 라며 진심 어린 반성을 내비쳤다. 아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가 제주도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서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더욱 깊이 깨달았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헌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 이번에는 저희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엄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명절에는 엄마가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것을 준비할게요. 글을 쓰며 아들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울컥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편지와 함께 그동안 찍은 가족 사진들, 그리고 정자 씨가 좋아하는 차 세트를 선물로 보내기로 했다. 택배를 준비하며 아들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고 그녀가 돌아오는 날에는 꼭 따뜻하게 맞이하겠다고 결심했다. 정자 씨가 없는 명절은 두 사람에게 큰 교훈과 변화를 가져온 시간이었다. 정자 씨가 제주도에서 돌아온 날 아들 부부는 그녀를 집 앞에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 작은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었다. 비록 어머니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무심히 여겼던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했다. 아들은 꽃다발과 함께 편지와 선물을 들고 며느리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특별한 차와 간단한 디저트를 준비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정자 씨는 잠시 멈칫했다. 그동안 자주 보던 아들 부부의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 보였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꽃다발과 차 세트를 보고 정자 씨는 속으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얼른 일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아들 부부가 자신을 마주하며 깊은 눈빛으로 사라진 미소를 되찾으려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며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에 정자 씨는 마음속에서 묵은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늘 우리를 챙기시고 언제나 가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을 들은 정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그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이 한 번에 터져나왔다. 정훈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희가 오지 않는 새해 첫날, 나 혼자 집에서 얼마나 외롭고 서운했는지 몰라. 그녀는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더는 말할 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모든 일들이 마음속에서 무겁게 눌러오는 듯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따뜻한 손으로 정자 씨의 어깨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저도 많이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언제나 당연하게 여겼고, 그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만 마음속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풀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다. 내 마음이 다 풀리려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정자 씨는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도 많이 바뀔 것 같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자 씨를 따뜻하게 안았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는 정자 씨가 준비한 음식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금 새기게 되었다. 정자 씨는 그동안 부족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되찾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도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 여러분이 사연 속 어머니 박정자 씨의 입장이었다면 아들 부부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가족 간의 소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시간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